우리 그 2021학년도 거를 할 거야. 다 지금 받았지, 그거? 얘가 조금 어렵게 생겨서 5에서 10번 문제를 먼저 볼게요. 1문단은 자, 민법에서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적 요소로 하여 법률을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로. 자, 민법에서 법률행위의 가장 중요한 말이 뭐야? 의사표시야, 의사표시. 의사표시고, 거기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게 뭐가 아니라 유언, 계약 등이 여기 해당한다. 그래서 그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적 요소로 하여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로, 거기까지서 한번 끊어야 돼. 그게 뭐냐면 이제 그 법률행위의 정의야. 근데 그 법률행위에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의사표시야. 의사표시고, 거기에 유언이나 계약, 그건 이제 예시야. 예. 자, 근데 의사표시가 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의사표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의사표시는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인데, 자, 요거는 이제 의사표시의 정의야. 자, 표시행위는 말이나 글뿐만 아니라 머리를 끄덕이거나 손을 드는 것과 같은 동작이나 침묵 등도 포함된다. 그랬지? 그럼 여기는 뭐야? 의사표시의 정의와 의사표시의 예. 첫 번째 문장은 법률행위의 정의와 예. 근데 법률행위에서 중요한 애가 뭐야? 의사표시. 그러니까 의사표시에 대해서 밑에 설명을 또 해주는 거지. 의사표시의 정의, 그 다음에 의사표시의 예.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법률행위에서 의사표시를 한 사람인, 의사를 표시한 사람인 표의자의 진위와 표시된 의사가 명백하게 일치하여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경우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하고 받아들인 사람하고 똑같이 생각을 했어. 그러면 문제가 안 돼. 이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야. 이제 어디가 중요하냐? 하지만, 자, 하지만 체크하세요. 표의자의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나, 첫 번째 경우지. 자, 1문단. 자, 표의자, 의사 표시를 한 사람. 얘가 뭔가 불분명해. 자, 여기 1번. 거기 정리해놨어. 거기 1번 써놔. 그리고 그 다음에 의사표시를 받아들이는 상대방인 표시 수령자가 표의자의 의사표시를 표의자의 진위와 다르게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 두 번째는 이제 그 표시 수령자가 자, 진위를 다르게 받아들였어. 자, 이런 경우가 있어. 법률행위 해석이 필요하다. 이럴 때 뭐가 필요하대? 해석이 필요하대. 해석 필요. 이럴 때는 이제 해석이 필요한데, 법률행위 해석, 이제 해석이 뭔지 모르니까 또 설명해 주는 거지. 자, 해석은 법률행위의 내용을 확정하는 것으로, 이제 여기는 뭐야? 해석의 정의. 그러니까 지금 법률행위의 정의, 그 다음에 법률행위에서 중요한 단어는 의사표시의 정의, 그 다음에 의사표시가 일치되지 않았을 때 해석이 필요한데 그 해석의 정의, 이렇게 돼. 자, 법률행위의 성립과 유효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되지? 그래서 이제 요 해석에 대한 얘기까지 한 거야. 그래서 1문단은 법률행위의 정의, 의사표시의 정의, 그 다음에 해석의 정의. 정의가 3가지가 나온 거지. 누가 제일 중요해? 의사표시가 제일 중요해. 의사표시. 자, 이제 2문단. 법률행위의 해석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에는 법률행위의 해석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있어야 된다 그랬지. 이건 뭐야? 해석의 기준이야. 그 중요한 거 네모 쳐놨지? 해석의 기준. 자, 당사자가 법률행위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및 법률행위 당시의 재반 사정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기준이다. 우선적 고려니까 1번이겠지. 자, 그래서 거기 목적 및 법률행위 당시의 재반 사정. 자, 목적. 그 다음에 재반 사정. 이게 우선 고려하는 거래. 자, 그리고니까 비슷한 말로 하나 더 나와. 법률행위의 내용은 대체로 그 분야의 관습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이런 해석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이제 두 번째는 뭐야? 관습. 두 번째는 그 분야의 관습. 자, 그 다음에는 자, 관습에 대한 당사자 의사표시가 없거나
관습에 대해서 반대를 하거나 이러지 않아. 그 다음에 명확하지 않은 경우, 이거 관습인데 이거 의사표시가 불명확해. 받아들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아들이는 것 같기도 하고 이래. 자, 그랬을 때는 관습에 따른대. 거기서 끝내야 돼. 왜? 따르지 만이거든. 그럼 이제 뒤에 뭐가 나오고 있어? 따른다 하지만이잖아. 그러니까 뭐가 나오고 있어? 이제 안 따르는 경우가 나오겠지? 당사자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규범인 강제 규정을 위반하는 관습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분야의 관습을 따르기도 하는데 강제 규정 같은 경우는 자, 강제 규정은 관습으로 따르지 않는데 한편 나오니까 또 한편 앞에서 끊어야 돼. 이제 딴 얘기하는 이번에 또 다른 측면에서 얘기하는데 법률행위와 관련된 관습도 없고 당사자가 임의 규정과 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의 규정을 법률행위의 해석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이제 또 세 번째지. 이번에 임의 규정. 자, 이거는 관습이 없을 때, 그 다음에 임의 규정과 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뭐 이런 때야, 임의 규정. 그래서 해석의 기준이 지금 세 가지가 나온 거지. 첫 번째는 목적 및 재반 사정. 그 다음에 그 분야의 관습, 그 다음에 임의 규정. 자, 여기는 이제 해석의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야. 자, 그리고가 또 나와. 권리의 행사와 의무 이행은 신의를 조차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신의 성실 원칙도 법률행위 해석 기준 될 수 있다. 네 번째는 신의 성실 원칙. 그래서 해석의 기준이 네 가지가 이렇게 나왔어. 여기는 해석의 기준. 그 다음에 이제 산문단.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에는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이 있다. 이번엔 뭐겠어? 해석의 방법이지? 그럼 해석 방법에는 묻혀야 돼. 뭐 동그라미 치든. 앞에는 이제 해석의 기준이 나온 거고, 이번에 해석의 방법이 나오는 거고, 해석의 방법. 자, 거기 순서대로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이 있대. 자, 일단은 첫 번째가 자연적 해석이 나오지? 자, 자연적 해석은 뭐냐? 표의자의 진위를 밝히는 해석으로, 거기. 자, 이거는 표의자의 진위를 밝힌대. 표의자가 뭐야? 의사를 표시한 사람이지? 그 사람의 진짜 뜻을 밝히는 거야. 계약서상의 문구와 같은 표시행위에 얽매이지 않고잖아. 그러니까 표시행위는 세모 쳐야 돼. 여기 얽매이지 않아.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야. 재반사정을 종합하여 표의자의 진위를 밝히는 해석이다. 거기 주저야겠지? 재반사정을 종합해서 표의자의 진위를 밝히는 거. 자, 표의자의 진위를 밝히는데 어떻게 밝히냐? 재반사정을 종합하는 거야. 계약서에는 A라고 돼 있어. 근데 정황상 봤더니 이 사람이 A를 할 리가 없어. 예를 들면 협박에 의해서 A를 했다든가 아니면 속아서 A를 했다든가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 이제 그랬을 경우에 이제 해석하는 방법이야. 자, 계약의 경우 표의자의 진위와 다른 의사 표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표의자와 표시 수령자 간의 의사가 합치되어 있다고 한다면 표시 행위 본래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보고 표의자의 진위대로 법률행위의 내용을 확정하는 것은 자연적 해석에 해당한다. 자, 이런 거지. 표의자의 진위는 A인데 B가 지금 표시가 되어 있어. 계약서에는. 그러니까 다른 의사 표시는 계약서에 B라고 되어 있어. 근데 표의자하고 표시자가 B라고 안 하고 A로 합의를 본 거야. 의견 합치를. 자, 그랬을 때는 그냥 A로 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표의자의 진위대로 법률을 해석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 이거 같은 이제 예가 나오는데, 자, 이 표의자의, 자, 진위는 A고, 그 다음에 계약의 표시는 B라고 돼 있어. 근데 어떻게 됐냐면은 표의자하고 표시 수령자가 A로 의견 합치를 봤어. 의견 합치. 그랬을 땐 뭐를 보는 거라고? 이럴 때는 표의자의 진위. 자, A라고 한다라는 거야. 자, 이거는 이제 계약서의 표시는 B로 돼 있어도. 자, 그 다음에 이 경우 진위와 다른 의사 표시는 표의자 의사를 해하지 않는다는 의미인. 그러니까 진위와 다른 의사 표시가 뭐야? 계약서에 표의자의 진위는 A인데 계약의 표시가 B로 돼 있는 거잖아.
자, 이거는 이 표의자의 진위 A를 해치지 않는데. 그러니까 표의자의 진위는 A고 계약의 표시는 B인데 이 계약의 표시보다 표의자의 진위가 더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한 거지. 그게 뭐냐? 오표시 무해 원칙이래. 자, 근데 일단 줄을 쳐놔. 오표시 무해 원칙. 오표시. 그러니까 잘못된 표시라는 뜻이거든. 표의자의 진위와 다른 표시는 무해하다. 무해. 표의자의 진위에 무해하다. 얘기는 표시가 잘못돼 있어도 표의자의 진위를 중시 여긴다. 이런 뜻이야. 그리고 유언자의 진위를 바탕으로 유언의 의미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히는 것도 자연적 해석에 해당한다. 유언의 의미가 무엇인지 밝히는 것도 있대. 자, 뭐 이제 예를 하나 들어준 거야. 여기 뭐 예로 유언의 의미를 밝히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규범적 해석이 있는데, 자, 니네 규범적 해석. 자, 객관적 의미를 탐구한 해석이다. 거기 줄 쳐야 되겠지? 객관적 의미 탐구. 이 해석은 표의자의 표시 행위를 그대로 실는 표시 수령자를 보호하게 행해질 수 있다. 여기는 이제 어떤 게 중요하냐? 표시 행위를 그대로 신뢰한. 뭐가 중요한 거야, 얘는? 표시 행위가 중요한 거야. 자, 요렇게 되는 거지. 여기서는 표의자의 진위가 A고 계약의 표시가 B였어. 얘는 얘를 중요하게 생각한 거거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어떤 거야? 표시 행위니까 B를 중요하게 생각한 거지. 계약서에 써있는 게 B니까 B대로 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규범적 해석에서는 표시 수령자가 실제로 표시 행위를 어떻게 이해했느냐만을 가지고 법률 행위를 해석하지는 않고 재반 사정을 고려하여 않고니까 안 중요하지. 적절한 주의를 기울인 합리적인 사람이란 표시 행위를 어떻게 이해했어야 했느냐. 그게 중요한 말이야.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표시 행위를 어떻게 이해했어야 했느냐. 그러니까 합리적인 사람이면 표시 행위 어떻게 이해해? 자, 이게 중요한 거야. 합리적인 사람이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자, 어떤 계약에서 계약서의 내용과 일치하는 주장을 하는 표시 수령자가 계약서의 내용과 다른 주장을 하는 표의자의 진위를 알지 못했던 경우에, 그러니까 표시 수령자는 계약서 내용을 그대로 믿었어. 근데 표의자가 의사 표시를 한 사람이 자기는 그 의도가 아니래. 그래서 뭐를 인정해 주는 거야? 계약서에 써 있는 거를 인정해 주는 거야. 자, 그래서 표시 수령자 주장을 인정하는 것은 규범적 해석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제 둘이 있지. 표시 행위를 믿은 표시 수령자와 자, 요거 대 그 다음에 표시 행위와 다른 자, 주장을 하는 표의자가 있어. 자, 이럴 때 누구를 선택? 표시 수령자. 이 사람을 손들어 주는 거지. 자, 그런데 표시 수령자가 표의자의 진위를 알았거나 또는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표시 수령자의 과실로 표의자의 진위를 알지 못했을 경우에는 표의자 의사를 인정하는 해석도 이루어질 수 있다. 거기 이제 표시 수령자의 과실을 줄쳐야 돼. 일단 기본적으로는 써 있는 거 그대로 표시 수령자 의견을 존중을 하거든. 근데 표시 수령자가 과실이 있어. 그랬을 때는 표의자의 의사를 인정한다. 그러니까 해석이지, 해석. 말 그대로. 자, 규범적 해석의 결과로 도출된 법률 행위의 내용이 표의자의 진위와 다를 경우에는 표의자의 법익이 침해될 수 있다. 그렇지. 내가 표의자가 생각한 거하고 다르게 지금 판결이 나온 거야. 해석이 된 거야. 그러면은 이 표의자는 손해를 볼 수 있잖아. 그래서 그 손해를 어떻게 해결하냐인데, 이때 표의자는 법률 행위에 중요한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해당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 표의자가 만약에 법익의 침해를 받았어. 그러면 입증을 해야 돼. 착오를 입증해야 돼.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잖아? 근데 표의자가 과실이잖아? 그럼 취소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언제만 되는 거야? 착오를 입증해야지 그 취소를 할 수 있어. 표의자의 진위를, 표의자의 어떤 의사를 선택받을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오문단 보충적 해석은, 자, 보충적 해석. 얘는 아무것도 안 돼 있지? 기억님 디귿이. 자, 자연적 해석 또는 규범적 해석에 따라 법률행위의 성립이 인정된 후에 고려되는 것으로 흠결이 있는 법률행위의 보충을 의미한다. 자, 일단은 보충적 해석의 뜻은 뭐냐? 흠결 있는 법률행위의 보충이야. 자, 흠결 있는 법률행위 보충. 자, 보충적 해석은 모든 법률행위에서 할 수 있으나 주로 계약에서 행해진다. 이제 주로 계약이래. 이제 요걸 하는 사례를 들어주는 거지. 주로 계약. 자, 이거고. 어떤 계약에서 계약 체결 당시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이 계약 체결 이후 발생할 문제가 되었을 때 이러한 상황을 계약 당시 알았다면 양 당사자가 어떻게 계약했을 것인가를 고려하여 행위를 해석하는 것이 보충적 해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이런 거지. 어떤 경우냐? 일단은 첫 번째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이 있어. 미처 생각 못한 상황이 발생했어. 이게 이제 문제 상황이거든. 자, 그랬을 때 이제 어떻게 해결하냐? 계약 당시 알았다면 이거를. 요게 문제지.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아파트 같은 걸 계약했는데 계약 당시에는 싱크대가 갑자기 무너질 거라는 생각을 안 하잖아. 근데 이사를 하는데 갑자기 싱크대가 우르장창 무너져 버렸어.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원래 계약하기 전에 다 확인하거든? 아파트 같은 거는 뭐 전세든 매매든 다 확인을 해. 근데 그거 하기 전에 그것까지 다 하고 설마 이게 무너지려 했는데 이사 와가지고 그릇을 딱 올려놓은 순간 갑자기 장이 우르릉 내려앉은 거야. 이제 그게 이제 미처 생각하지 못한 상황이잖아. 그랬을 때 그거 만약에 계약 당시 알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싱크대 값만큼 싱크대 다시 설치하는 만큼의 어떤 집값에서 뺐겠지. 아니면 집주인한테 고친 다음에 그 돈 다 받으라고 했다든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야. 자, 그래서 이때 계약 당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이 법률행위의 흠결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뭐가 법률행위 흠결이냐? 흠결 있는 법률행위는 이렇게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 그리고 이게 내용이 좀 덜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육문단의 예시를 들어줬어. 자, 육문단을 보면 가령 서로 다른 곳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 갑과 을이 서로의 병원을 교환하기로 계약을 맺고 병원을 옮겼다. 자, 거기는 내용 정리한 거에 내가 번호 다 매겨놨거든. 1번은 갑과 을이 병원을 교환했어. 그랬더니 그 후에 을이 그 교환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종전의 병원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어. 을이 이거 계약 무효야. 나 원래 병원 갈래. 라고 했어. 그 다음에 갑이 교환 계약의 유효 확인을 청구하면서 그래서 이제 갑이 어떻게 했냐? 계약이 유효해. 그러니까 오지 마. 이런 거지. 그래서 너 지금 원래 병원으로 못 오고 그 다음에 부근에서 개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청구한 사안이 있다고 한 거야. 그래서 거기 1, 2, 3번 써놨지. 거기서 가장 큰 문제가 거기서 흠결 있는 게 뭐야?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게 1, 2, 3번 중에 2번이지. 2번. 계약을 해가지고 병원 바꿨는데 이거 다시 올 줄인데 어떻게 알아? 그냥 그 동네에서 병원 잘할 줄 알았지. 이제 그거를 해결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 법원에서는 갑과 을이 교환 계약 당시 상대방이 종전에 운영하던 병원으로 곧 돌아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아서, 그러니까 병원으로 돌아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2번이 이제 흠결 있는 법률 행위가 된 거야.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거. 그에 대해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않는 것이 분쟁의 원인이라고 판단했고,
계약 당사자 일방이 곧바로 종전의 병원으로 돌아간다면 이는 전체 계약의 목적을 위협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니까 2번이 문제인 거야. 그래서 2번을 막아야 돼. 종전병원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을 막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법원에서는 만약 당사자들이 교환계약 이행 완료 후 2, 3년 내에 상대방이 종전의 병원으로 돌아올 것을 예상했다면 만약에 계약을 하다 보니까 얘가 조만간 돌아올 것 같아. 그랬으면 미리 그런 거 했겠지. 그렇지 않겠어? 그래서 2, 3년 내에 상대방이 종전의 병원으로 돌아올 것을 예상하면은 그러면은 못 돌아오게 어떤 장치를 해놨겠지. 근데 그거를 미처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장치를 하지 못했던 거야. 그래서 이 보충적 해석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냐? 거기 보면은 그 기간 동안에 복귀 금지에 합의했을 것으로 판단하여 가배 청구를 받아야 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니까 가배 청구가 뭐야? 이 병원에 오거나 아니면은 주변에 병원을 개원하는 것을 방지하는 자, 그 청구를 받아들여. 그러니까 3번을 받아들인 거야. 자, 그래서 거기 1번, 2번, 3번 있잖아. 2번이 이제 흠결 있는 법률 행위가 된 거야. 흠결 있는 법률 행위가 돼가지고 3번을 청구했거든? 그래서 법원에서도 2번이 문제라고 생각해서 3번을 받아들인 거야. 자, 그게 바로 뭐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보충적 해석이 되는 거야. 자, 그렇다면 이 판결은 보충적 해석을 토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해석의 세 가지, 자연적 해석, 재반 사정을 종합해서 표의자의 진위를 밝히는 거. 그 다음에 규범적 해석은 표시행위, 계약서에 못 써 있는가, 요거 중시하는 거. 그 다음에 보충적 해석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요 세 가지가 이제 그 해석의 방법이 되는 거야. 자, 5번을 풀어볼게요. 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법률 행위의 해석의 필요성과 그 의의를 밝히고 해석 기준과 해석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해석의 필요성, 의의. 뭐, 거기 1문단 마지막에 보면은 그 해석의 의의 나오지? 그 마지막에 법률 행위의 성립과 유효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그 뒤에는 해석 기준과 해석 방법 설명하고 있지? 그래서 1번이 답이야. 자, 6번은 일치하는 것이니까. 일치. 자, 민법에서 법률행위 의사표시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 자, 1문단의 첫 번째 보면은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적 요소로 이렇게 나오지? 1문단의 첫 번째 줄. 2번 보충적 해석이니까 어디 가야 돼? 5문단 혹은 6문단을 가야 돼. 자, 법률행위 성립이 인정된 후에 고려. 자, 거기 두 번째 줄 나오지? 법률행위의 성립이 인정된 후 고려. 그 다음에 3번. 언어적 표현 없이 몸짓만으로도 법률 효과를 지니는 의사표시 될 수 있다. 이건 의사표시거든? 몸짓 줄 치고 의사표시를 줄 쳐야 돼. 1문단의 세 번째 줄. 의사표시는 네 번째 줄에 말글, 다섯 번째 줄에 동작 측무. 그래서 맞고. 자, 그 다음에 4번은 법률행위 해석은 법률행위 성립과 유효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돼 있거든? 1문단의 마지막. 1문단 마지막. 거기 써있지? 답은 5번. 자연적 해석에서 적용되는 오표시 모의 원칙은 표의자의 진위보다 표시행위를 중시한다 그랬는데 자연적 해석 뭘 중요하게 생각해? 표의자의 진위를 밝히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거든? 그래서 거기서 뭐가 나온 거야? 오표시는, 잘못된 표시는 표의자의 진위에 무해하다 이게 나온 거지? 그래서 요거는 5번은 틀린 말이야. 표의자의 진위보다가 아니라 표의자의 진위를 중시한다. 그래서 6번은 5번이다. 7번 일정한 기준에 대해 이해한 내용. 강행 규정에 어긋나는 관습은 기준이 될 수 없다. 그렇죠? 여기 강제 규정은 관습이 아니지. 관습. 강제 규정은 관습이 안 돼. 그 다음에 법률 행위를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당사자의 목적은 기준이 될 수 있다. 여기 목적은 기준이 될 수 있다. 여기 있네. 목적은 기준. 그 다음에 3번 권리자 행사 의무의 이행과 관련된 신의 성실. 여기는 신의 성실 원칙 줄쳐야지. 신의 성실 원칙 4번. 그 다음에 5번 관련된 관습이 없고 당사자가 임의 규정과 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그 임의 규정은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럼 어디 줄쳐야 돼? 임의 규정. 임의 규정 줄쳐야 돼. 그럼 임의 규정 있는 데로 올라가 볼게. 임의 규정. 2문단에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 한 편 뒤에 관습이 없고 당사자가 임의 규정과 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의 규정은 법률행위 해석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여기 써있지? 그래서 맞는 말.
5번 법률행위와 관련된 관습이 있을 때 당사자가 그 관습을 따르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랬는데 여기 관습을 따르겠다는 의사 표시가 있어야 줄 쳐야 돼. 그럼 관습이거든? 관습? 이 문단에 관습 있지? 자,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관습에 대한 당사자 의사 표시가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습에 따르지만 나오지? 그래서 답은 5번. 그러니까 이제 하나씩 다 해주는 이유는 오답할 때 이렇게 하라는 거야. 이 문제 만약에 틀렸잖아? 그러면은 몇 문단에 몇 번째 줄, 몇 문단에 몇 번째 줄 근거를 써야 돼. 근데 틀린 다음에 하는 것보다는 뭐가 더 좋냐면 이미 풀 때 하는 게 좋아. 개인적인 생각은 시간에 맞춰서 쭉 푼 다음에 채점을 하는데 오답하는 건 사실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 속도는 풀다 보면 늘어나거든? 근데 이 정답 찾는 거는 자꾸 이렇게 푼다고 그냥 풀기만 한다고 늘지 않아. 이게 이제 빨리빨리 돼야 돼. 점점 연습을 하면서. 어차피 정답을 찾아야 되는 문제들이니까 전부 다 답을. 자, 그래서 7번, 5번. 자, 8번. 기억, 니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반응한 내용이니까 기억은 자연적 해석이고 이거는 규범적 해석. 자, 가를 볼게요. 자, 거기 1, 2, 3번이 가지? 1, 2, 3번이 가. 자, A가 B에게 자두나무를 판매하기로 하여 B는 이를 수락하였다. 자, 자두나무 판매를 수락했어. 그러니까 둘이 합의된 건 뭐야? 자두나무. 그런데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A가 착각. 계약서의 매매 대상 여기 앵두나무로 잘못 표기. 그럼 이거 지금 표의자의 진위하고 그 다음에 표시 내용이 잘못됐지? 근데 A와 B는 계약서의 내용대로 계약을 체결했대. 자, 계약서의 내용대로 체결했어. 1, 2, 3번 볼게요. 1번은 기억의 경우거든. 뭘 중시 여기는 거야? 표의자의 진위를 밝혀야 되거든. 가의 A가 매매 대상을 자두나무라고 주장하고 B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이게 뭐야? 의견이 합치된 거지. 의견 합치. 의사 합치. 거기까지 써놔. 의사 합치. 그럼 A의 진위대로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표의자의 진위. 그게 되지? 자, 여기 뭐라고 있어서? 자, 표의자, 표시 수령자가 합치가 되면 A로 한다 그랬지? 자, 2번 기억의 경우 가의 앵두나무라는 문구나 나는 빼볼게. 나의 100돈을 판매했다는 CM을 얽매이지 않고 여기 재반사정을 종합하여 표의자의 진위를 밝혀줘야 돼. 재반사정 종합하여 표의자의 진위를 밝혀야. 문구를 제외하고 재반사정 종합해서 표의자의 진위를 그대로 써있지. 일단 요거는 가는 맞는 말이야. 근데 나도 맞아. 왜 써있는 거하고 표의자의 진위가 다른 경우인 거거든? 자, 그래서 그럼 나를 읽어볼게. 자, C는 금 100g을 판매하려고 했으나 D와 매매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100g의 판매 금액에 해당하는 가격에 100돈을 판매하겠다고 잘못 말했다. 잘못 말했대. 100g을 판매하려고 했으나 의도는 100g이지. 근데 100돈이라고 잘못 말했대. C와 D는 C의 말대로 계약을 체결했다. C의 말이 뭐야? 100돈. 근데 원래 의도는 뭐야? 100g. 그지? 100g. 그러니까 2번 같은 경우도 어때? 이건 표의자의 진위가 중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재반사정을 고려해서 다 똑같아. 1번 같은 경우는 의사가 합치됐으니까 A의 진위대로. 2번은 재반사정을 종합해서 표의자의 진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말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거 그대로인 거지. 재반사정을 고려해서 표의자의 진위. 근데 의사가 합치됐으니까 표의자의 진위. 이렇게 돼. 자, 3번. 자, 니은의 경우 이제 가나를 다 읽었으니까 자, 니은은 표시행위가 중요하다 그랬지? 그럼 뭐 해야 돼? 앵두나무를 팔아야 되는 게 맞는 거고 100돈을 파는 게 맞는 거야. 자, 니은의 경우 가의 A와 나의 C가 의사표시의 착오로 인해 법익이 침해되었다고 입증하면 자, 거기서 끝나야 돼. 일단은 입증해 줄죠. A와 C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거기 과실이 있더라도 계약은 취소 줄쳐야 돼. 그럼 이제 착오로 인해 법이 침해돼서 입증한 거 하나하고 입증에 대한 거 하나하고 과실에 대한 거를 각각 찾아야 되거든. 자, 그러면 자, 4문단을 가볼게.
맨 마지막. 뭐라고 쓰였나 봐봐.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해당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지만 됐지. 근데 중대한 과실이면 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그랬지. 근데 지금 두 개를 합쳐놔 버렸지. 입증을 했어. 그럼 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어. 근데 지금 본문은 뭐라고 그랬어? 입증하면 취소가 되는데 과실이 있으면 취소가 안 된다 그랬지. 그래서 답은 3번.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이런 거야. 가나를 안 읽어도 돼. 가나를 안 읽어도 되는 이유가, 자, 거기 1번 같은 경우에는 주장하고 받아들였으니까 의사 합치니까 표의자의 진인 거고, 2번은 재반사정 종합해서 거기 문구보다 재반사정 종합해서 표의자의 진을 밝히는 거니까 이게 자연적 해석인 거고, 3번 같은 경우에는 규범적 해석에 대한 얘기긴 한데 입증하면 취소인데 과실 있으면 취소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 보기를 가지고 푸는 문제가 아니라 본문 가지고 푸는 문제인 거지. 그래서 그 독서 같은 경우는 보기보다는 본문이 중요해. 보기는 그냥 하나 그냥 써주는 거야. 읽으라고 그냥 써주는 거고, 본문 답은 결국 어디서 나오냐면 웬만하면 본문에서 나와. 자, 4번. 니은의 경우 나의 C가 적정한 값이 아닌 가격에 100돈의 금을 판매하기란 말에 중대한 과실을 줄쳐야 돼. 밑에 의사표시 취소할 수 없다. 지금 3, 4번이 모순이 나버렸지? 그렇지 않아? 3, 4번 충돌 났잖아. 3번은 과실 있어도 계약 취소할 수 있다. 4번은 어때? 과실 있으면 의사표시 취소할 수 없다잖아. 그러니까 둘이 모순, 둘 중에 하나 무조건 답이야, 이거는. 자, 그 다음에 5번. 니은의 경우 나의 C가 계약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고 D가 과실로 C의 진위를 알지 못했다면 C의 진위를 인정하는 해석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도 보겠군. 자, 그건 또 어디냐면 찾아줄게. 4문단의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줄. 걔 D가 과실한 거거든, 표시 수령자가. 그러니까 표시 수령자의 과실로 표의자의 진위를 알지 못했을 경우에는 표의자의 의사를 인정하는 해석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나왔지. 그래서 계약 내용하고 다르더라도 표시 수령자가 과실이면은 표의자 쪽을 손을 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8번은, 요거 답은 3번. 자, 9번. A에서 가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가는 흔결이 있는 법률행위거든? 자, 뭐가 문제라고? 아까 번호 매겼지? 미처 알지 못했던 게 흠결인 거잖아. 그러니까 뭐겠어? 얘가 병원으로 돌아온다. 에이, 뭐가 문제라고? 돌아올 줄 모르는 게 흠결이지? 그거 찾으면 돼. 그래서 답이 5번. 그래서 거기는 이제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오잖아. 세 가지 이야기. 1번, 갑과 을이 병원을 교환했다. 근데 두 번째, 을이 다시 돌아오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세 번째는 뭐야? 갑이 모독에 청구했다. 근데 법원이 어떤 거 손들어준 거야? 2번은 미처 몰랐던 거니까 계약 당시에 그걸 알았다면은 뭔가 장치를 해놨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갑의 청구를 들어줬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흠결이 있는 건 누구? 미처 알지 못했던 내용. 그래서 거기 써놔야 돼. 가에다가 미처 알지 못했던 내용. 그렇게 써놔야 되는 거야. 그런 걸 쓰면서 역동적으로 풀어야 문제가 정답률이 높아져. 그래야 30문제를 풀어도 30개를 다 맞아. 근데 이제 시간에 쫓기면 45문제를 풀어도 25개 맞아. 정확하게 푸는 연습. 자, 그 다음에는 우리 소설 할까? 자, 뒤에 116페이지 할게. 15번.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이해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 삼국유사의 선율 환생은 이승의 행위에 대한 저승에서의 가치 판단을 통해 선업과 악업을 구별하고 상벌을 받게 함으로써 특정 행위의 당위성과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자, 요 문장에서 중요한 게 뭐야? 이승의 행위에 대한 저승에서의 가치 판단이에요. 이승에서의 행위에 대한 저승에서의 가치 판단. 그걸로 선업, 악업 구별하고 가치 판단으로 상 받게 하고 벌 받게 하고. 자, 이와 같은 화소는 후대 저승 체험담에서도 발견된다. 후대 고서전의 서롱전에서는 이승의 행위에 대한 저승에서 판단에 따라 인물이 저승으로 잡혀가고 저승에서 체험하는 것을 통해 윤리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윤리의식을 강조한대. 이 서롱전의 핵심은 윤리의식 강조야. 자, 그리고 서롱전은 저승을 이어 이승에서 오갈 수 있는 곳으로 형성하고 오가는 길에 인물이 겪은 일을 제시하여 저승 체험의 구체성을 더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특징을 선율 환생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승행에 대한 저승에서 가치 판단. 자, 요 얘기 하나. 그다음에 서롱전은 또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윤리의식을 강조하는 거 하나 이렇게 나와. 가를 읽어볼게. 자, 망덕사의 승려 선율은 이게 제목이 선율 환생이니까 선율이 중요하겠지. 돈을 시주받아 600 반야경을 만들려 하다가 완성되기 전에 갑자기 저승에서 쫓겨 염라대행에 갔다. 600 반야경 만들려다가 못 만들었어. 자, 너는 인간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였느냐? 선율이 말했다. 소승은 늙음하게 대품 반야경을 완성하려고 했으나 과업을 이루지 못하고 왔습니다. 염라대행이 말했다. 내 수명 비록 다하였으나 좋은 소원을 다 마치지 못했으니 다시 인간 세상으로 돌아가 보배로운 불전을 끝마치는 것이 마땅하다. 거기 줄 쳐야 돼. 이게 이승의 행위에 대한 저승의 평가야. 이승의 행위에 대한 저승의 평가. 그러니까 수명도 다 했어. 근데 뭐하래? 다시 가. 한 거야. 상이지. 그러고는 선율을 인간 세상으로 돌려보냈다. 돌아오는 길에, 그러니까 이승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 여인이 울면서 선율 앞에 와 절을 하고 말했다. 저 역시 남현주 신라 사람인데 부모가 금강사에 논 한 일항을 몰래 훔친 죄에 연루되어 저승에 잡혀서 오랫동안 무거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부모의 죄로 인한 고통이지. 자, 이제 법사께서 고향으로 돌아가시거든 제 부모에게 이 일을 말해 빨리 그 눈을 돌려주도록 해주십시오. 자, 여기 제 부모에게 이 일을 말해 빨리 그 눈을 돌려주도록 해주십시오. 이게 그 한 여인의 당부야. 부탁. 또 제가 세상에 있을 때 참기름을 침상 아래 숨겨두고 곱게 짠 배를 이불 사이에 감춰두었으니 법사께서는 제 기름을 가져다 불등을 켜주시고 그 배를 팔아서 불경을 베끼는 비용으로 쓰십시오. 그렇게 해주신다면 황천에서도 은혜를 입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건 뭐야? 이거는 어떤 보답이지. 그러니까 어떤 부탁과 그에 대한 보답을 얘기한 거야. 근데 그 보답도 뭐에 대한 거야? 선율이 원래 하려던 그 600반야경을 쓰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도움을 준 거야. 선율이 말했다. 그대 집은 어디에 있는가? 사랑부 구원사의 서남리입니다. 선율이 그 말을 듣고 막 가려 할 때 다시 살아났다. 이제 살아났대.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저승에서 이승으로 돌아올 때의 이야기야. 이때는 선율이 죽은 지 열흘이 되어 남산 동쪽 기슭에 이미 장사 지낸 후였다. 선율이 무덤 속에서 사흘 동안이나 살려달라고 부르짖자 지나가던 목동이 이 소리를 듣고 절에 알렸으므로 절에 승려가 가서 무덤을 파고 꺼내주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미 묻힌 다음인데 꺼내줬어. 자, 선율은 전에 있었던 일을 다 말하고 그 여인의 집을 찾아갔다. 여인이 죽은 지 15년이 지났는데 참기름과 배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선율이 그녀가 말한 대로 명복을 빌었더니 여자의 혼여사하였다. 스님의 은혜에 힘입어 저는 이미 고뇌에서 벗어났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를 듣고 모두 놀라 감탄하지 않은 적 없어 그를 도와 불경을 완성시켰다. 뭐 이건 후일담 정도 되고 불경은 경주의 승사 서구안에 있다. 매년 봄과 가을에 그것을 돌려 읽으며 장이 물러가기를 빌었다. 그래서 이제 선율이 저승에 갔다가 다시 돌아온 이야기에 대한 건데 그 다시 돌아오게 된 계기가 어떤 거야? 600반야경을 만들려다 완성하지 못해서 죽었어. 그러니까 완성을 하라고 지금 보내준 거야. 그러니까 이승에서의 어떤 업에 대한 상을 준 거지. 자, 12번 문제가 가에 해당하는 건데 1번은 혼자의 힘이 아니지. 승려가 와서 구해줬고 2번은 부모에 대한 여인의 말을 듣고 여인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다. 자기가 알려준 게 아니라 시킨 대로 한 거지. 여인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 게 아니라 여인이 시킨 대로 부모한테 알려준 거지. 3번은 저승에서 염라대왕을 만났던 것을 사람들의 절대 발설하지 말아야 한다. 근데 얘기를 다 했잖아. 그지? 마지막에 보면 4번 미처 완성되지 못했던 불경을 저승에서 완성이 틀렸지? 이승으로 돌아갔지? 자, 5번 불경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난 여인에 관한 일을 사람들이 알려주었군. 맞겠지 이거는. 자, 그래서 12번은 5번이다. 자, 13번은 기억을 보면 선율이 죽은 지 열흘이 되어 남산동 쪽 기슭에 이미 장사 지낸 후였대. 자, 기억은 선율이 이승으로 돌아온 것이 필연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사건임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 이게 그랬으면 묻었겠어? 묻어버렸잖아. 그러니까 못 돌아온다고 생각했으니까 묻어버린 거지. 그래서 1번이 답이야. 참 간단한 문제죠. 고전소설은 내용일치. 그거를 기억하고 문제 풀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일단은 줄거리, 그 각 부분의 줄거리를 파악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딱딱딱딱 끊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는 어떤 내용, 여기까지는 어떤 내용, 여기까지는 어떤 내용, 그거를 일단 정리를 해. 그거를 해서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선택지에 보면은 어떻게 나오냐면, 선택지 1번 하면은 이 줄거리에 대한 얘기 더하기 거기에 대한 세부 내용에 대한 거거든? 답이 여기서 나오지? 그럼 요 줄거리를 파악을 하고 요쪽으로 들어가. 그래서 그 세부 내용을 확인하는 거야. 문제 푸는 방법은. 자, 그 연습을 자꾸 해야 돼. 그냥 쭉 읽은 다음에 머릿속으로 막 생각해서 문제 풀다 다 틀리는 거야, 이게. 그래서 부분의 줄거리. 전체 줄거리를 다 파악하려고 하지 말고 부분의 이야기를 쭉 이어야 돼. 나를 볼게요. 사자, 홍사를 내, 붉은 실을 내어 홍을 결박하여. 이게 지금 설홍전이거든? 홍을 결박하여는 말이 어서 가자, 바삐 가자. 성화같이 재촉하며 철퇴로 치니 유혈이 낭자며 전신을 쓰지 못하게 되었더라. 사자가 홍사를 결박한 다음에 철퇴로 내려쳤어. 죽인 거지. 설홍이 정신을 잃어 아무리 할 줄 모르다가 겨우 진정한 지성으로 빌되 왕명을 어이하리요. 사자를 따라서 저 있던 허공산하를 바라보며 낙루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며 말하기를 저 공산명으로 이제가면 언제 볼꼬 잔잔한 시냇가에 날아오는 천둥소리는 다시 듣기 어렵도다. 봉황은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갔는고 내 소식이 망연하다. 이게 뭐야? 신세한탄이야. 난 이제 여기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거. 자, 그럼 여기는 사자, 그 홍이 사자에게 잡혀가고 있는 거지. 라이언 아니다. 오해하면 안 된다. 응? 자, 넘을수록 청산이요 건널수록 광파. 미친 물결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엄청 멀리 가나 봐. 다리는 죽장같이 붉고 눈물이 비 오듯이 흘러 길을 분별치 못하더라 했어. 그러고로 염라국을 돌아더니 자, 홍이 사자한테 잡혀가서 어디로 가서 염라국에 갔어. 염라국에 갔고, 자, 철성을 둘렀는데 문지키는 나졸들이 장창, 대검, 긴 창과 큰 칼을 들고 어떤 사람은 앉고 혹리, 어떤 사람은 서 있고 하였더라. 그러고로 들어가니 한 사자 20전 여아를 끌고 오며 쇠뭉치로 친 유월이 낭자온 홍이 대경하 사자에게 문할 저 아이는 무슨 죄로 저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자가 어떤 사람을 저승으로 데려가면 철퇴로 내려치나 봐. 그래서 또 어떤 여인이 지금 철퇴로 맞은 거야. 그 사자왈 저 아이는 본래 안남국, 이 베트남이야. 베트남. 자, 국내로서 신하를 간통하여 어진 성군을 죽이고 그 신하를 세우고자 하매 국내가 요란한지라 가히 세상에 두지 못할 인물인 거로 잡아오니라. 거기 보면 성군을 죽이고 신하를 세웠다 그랬지? 역적인 거지, 역적. 그래서 염라국에 갔고 어떤 걸 보냐? 자, 이 역적인 여인을 봤어. 만난 거 아니고 본 거지, 그냥. 자, 중략. 그러고로 들어가니 철성이 높아 하늘에 닿는 듯하고 한 궁궐이 있을 때 극히 엄숙하더라. 이제 궁궐로 들어갔어. 그 문에 이르러 문틈으로 살펴보니 염라대왕이 통청관을 쓰고 몸에 골룡포를 입고 뚜렷이 앉았거든. 그냥 염라대왕이 앉아있다 하면 될 거를 굳이 통청관도 쓰고 골룡포도 있고 이런 말을 써주는 거야. 이런 게 세부 내용이야. 그냥 내가 어떤 궁궐에 들어갔더니 염라대왕이 앉았더라 이렇게 된 거지.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자, 궁궐에서 염라대왕을 만났어. 그냥 이 얘기인 거지. 좌우를 둘러보니 홍단역이면 성관이 무슨 책을 가지고 분주 창왕하게 오락가락 하는지라. 그 안으로 들어가니 청령소리 높이 나며 황관 쓴 나졸들이 왕방으로 둘러차고 맹호같이 달려들어 서롱을 잡아가거늘 홍이 혼백이 상천, 혼백이 하늘 올라가고 정신이 탈진하여 죽은 듯이 엎드렸더니 전상으로서 염라당이 분부를 내리시되. 이제 염라당에 분부가 있어. 서롱아 들으라. 너는 삼태 성관으로서 선관이 성관. 이게 정체야. 그래서 염라대왕을 만나가지고 뭐였냐? 서롱의 정체를 밝혀줘. 서롱의 정체를 알려줬어. 서롱의 정체가 어떤 거냐? 선관이래, 선관. 신선. 상제정 모씨는 선녀와 더불어 글지어 화답한 죄로 죄를 지었대. 자, 정체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자, 죄를 지었다는 것도 알려주고, 40년을 구류하여 인간으로 쫓아 명국 금릉땅 앵무동 서리문의 자식이 되려니와 부모를 일찍 잃고 여러 번 죽으력을 겪게 하며. 그러니까 뭐한 고난을 겪은 거지. 그래서 죄를 지어가지고 뭐 한 거냐?
인간 세상에서 죄를 지은 거야. 인간 세상에서 고난을 겪은 거야. 죄값이라고 하지. 죄값. 자, 그다음에 끊어야 돼. 그 선녀는 풍도 지옥에 보내 10년을 머무르는 명국 소조 땅에 구하던 왕령의 여식이 되게 하며 고생으로 지내기 하늘이 정한 일이오니와 이는 무엇이뇨? 그러니까 둘 다 죄를 졌기 때문에 서롱도 고난을 겪게 만들었고 그 선녀도 고난을 겪게 만들었다는 얘기야. 죄값을 치른 거지. 천명을 거슬려 봉황으로 하여금 상제전 진공하는 천도를 입으로 앗아 먹으니 상제 아르시고 봉황은 쉰 길에 지함에 가두시고 천도 맡은 성원은 멀리 유배를 보내시 이는 다 너로 하여 일어난 일이라. 그래서 너 때문에 그 상제나 먹는 하늘의 그 천도는 복숭아거든. 그 복숭아를 이 왕이 안 먹고, 그러니까 옥황상제 염라대왕이 안 먹고 지금 엉뚱한 사람이 먹었어. 그래서 그하고 관련된 사람들이 전부 다 벌 받은 거야. 자, 내 문제코저 너를 앞세우니 죄상을 바로 아래라 했어. 여기 내 문제코저 너를 앞에 세우니 죄상을 바로 아래라 했지. 그래서 이제 뭘 얘기해 준 거냐? 홍한테 정체 알려주고 죄 지은 거 알려주고 그 죄값 받은 거 알려주고. 그러니까 너의 죄를 이제 네가 얘기해라고 한 거야. 또 일정 기망하면 내 살을 깎고 뼈를 빼어 바람에 흩어버리고 세상에 그림자도 없게 하리라. 종실 짓고 하라. 만약에 거짓말하면은 너 없애버릴 거야. 이런 얘기를 한 거야. 호령을 높이 하니 재상의 성관이 영을 받아 내리니 대하에 황건으로 싼 나졸이 장창 대검을 들고 일시에 달려들어 서롱을 잡아내려 주사라는 소리 하늘이 무너지는 듯하고 땅이 깨어지는 듯하더라. 그래서 거기 이제 그 황건으로 싼 나졸들이 이제 그 서롱을 처형하는 거지. 처벌하는 거지. 서롱이 정신을 다시 차려 하는데 소자는 만번 죽사도 아깝지 아니하오나 소자같이 천명을 거슬려 봉황으로 하여금 상제정 진공하는 천도를 앗아 먹으니까 제가 뺏어 먹은 거 아니에요. 이런 거야. 어린 소견에 생각하오니 바람에 떨어져 물에 빠지었고 잡초에 떨어져 임재 없이 버린 열매를 봉황이 물어다가 주었기로 먹었사오니 그거로의 죄라 하리요. 자, 이제 서롱의 변명이거든. 자, 거기 바람에 떨어져 물에 빠지었고 잡초에 떨어져 임재 없이 버린 열매를 봉황이 물어다 주게 먹었사오니 그거로의 죄라 하리요. 요게 이제 서롱의 변명이야. 또한 소자를 이렇게 잡아다가 천정으로 국문하옵시니 만문 죽사도 이밖엔 다시 할 말음이 없사오니 복걸당을 올바르게 밝혀 통촉하옵시어 가련한 목숨을 살려줘 세상을 보게 하소서.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올바르게 밝혀 통촉하옵시어 가련한 목숨을 살려주옵소서. 이게 이제 당부의 말이야. 내가 그걸 뺏어 먹은 게 아니라 떨어진 거를 봉황이 가져다 와서 내가 그걸 먹은 것 뿐이야. 그러니까 잘 생각하고 나 살려줘 라고 한 거지. 왕이 서롱의 말을 듣고 다시 분부하되 자, 너를 지옥에 가도 세상을 보지 못하게 할 터인데 내 말을 들으니 일리 그러하다. 네 말 들으니까 일리 있어. 그러니까 서롱의 말을 들어준 거지. 연이나 세상에 머물며 고생으로 지낼 터이기로 방송하거니와 이루는 다시 그런 허물을 없게 하라. 자, 세상에 머물며 고생으로 지낼 터이기로 내가 너를,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모른 채로 너를 그냥 네가 계속 있었으면 고생할 거니까 내가 이미 너의 어떤 뜻을 알았어. 네가 그걸 앗아먹은 게 아니라는 걸. 그래서 너를 내가 놔줄게. 다시는 죄 짓지 마. 라고 하는 거야. 하면 문 밖에 내치니라. 서롱이 죄를 면하고 세상에 나오게 되었으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부르짖더라. 그래서 세상에 다시 나온 거지. 그래서 앞에 거는 어떤 성합에 대해서 600반야경을 쓰다가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쓰게 만들려고 보낸 게 하나가 되는 거고, 지금 나 같은 경우에는 서롱이 죄를 짓고 그걸 다시 이제 죄를 물었거든. 그거에 대한 해명을 이제 듣게 된 거지. 해명을 하게 된 거지. 자, 요거 15번을 하나 풀고 가볼게요. 14번부터 2번인데 고생하지 않고 허물없이 살 수 있다고 보았다? 고생으로 지낼 터이기로 방송하거니와 이루는 다지 그런 허물 없게 하리라 그랬지. 그래서 허물 없이 살 수 있다가 아니라 허물 없게 하라 그랬지. 틀렸어. 자, 15번, 1번. 가에서 염라대왕의 선율의 수명을 연장해 준 것은 불경의 완성을 선업으로 여기는, 불경의 완성을 선업으로 줄쳐야 돼. 가치 판단을 통해 불경 완성의 당위성, 불경 완성의 당위성. 그러니까 불경 완성하려면 저승에서 죽었다고 살아날 수 있다 이런 거야. 그만큼 좋은 일이라는 거지. 자, 2번. 나에서 저승사자가 20전 여하를 저승으로 잡아온 것은 임금에 대한 지조와 충절을 지키는 것 중요하게 여긴 윤리의식. 역적이잖아. 그래 맞고. 3번. 가에서 선율이한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통해 나에서는 서롱 20전 여하에 대해 사제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통해
저승 체험의 구체성. 한 명은 저승에서 이승으로 오는 길에 여인을 만나가지고 해결해줬고, 그다음 하나는 저승으로 가는 길에 본 거지. 그래서 오고 간다. 이런 의미야. 4번, 가에서는 여인이 선율에게 청을 한 것이, 여인이 선율에게 청을 한 것이, 나에서는 염라대왕이 서롱의 책임을 추궁한 것이 인물을 이승으로 돌려보내는 저승의 판단의 윤리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게 이승으로 돌려보내는 저승의 판단의 윤리적 정당성을 줄쳐야 되거든? 일단 거기 줄치고 가를 다시 봐. 여인이 선율에게 청을 한 게 이승으로 돌려보내는 정당성이야? 거기 있는 그 불전을 끝맺히는 게 600반야경을 완성하는 게 윤리적 정당성이지? 그러니까 4번이 틀렸지. 그래서 15번은 4번이 답이에요.